짙은 비극의 장막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서로에게 유일한 세계가 되어가는지 그 애틋하고 아픈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요,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감정, 하나의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내리는 비 있잖아요. 그 비가 주인공 김을 꼼짝없이 20년 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과거 속으로 확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1980년대 중반, 곧 물에 잠길 운명이라 세상에서 잊혀진 외딴 산골 마을이에요. 모든 게 낡았고 미래 같은 건 보이지 않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한 젊은 교사가 그의 운명적인 첫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고립된 세계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침묵 속에 갇혀서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치기 전까지는 정말 그 누구도 몰랐겠죠.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먼저 김준서. 28살의 젊은 교사인데 마음속에 뭔가 과거의 상처가 있는지 늘 불안해하고 술에 기대죠. 그리고 허재호.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뭐랄까 수수께끼 같은 선배 교사예요.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흉흉한 소문만 둘 뿐 아무도 그녀에 대해 잘 몰라요. 직장 동료이긴 한데 그냥 완벽한 남남이었던 거죠. 정말 어색했겠죠? 시내로 나가는 버스 안에서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김이 용기를 내서 선배님 하고 부르는데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 버스에서의 짧은 동행이 두 사람을 학교라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둘만의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버스에서 나눈 그 어색한 몇 마디가 불씨가 돼서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정말 오직 둘만을 위한 안식처,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김이 예전에 학생 때 자주 가던 바닷가 작은 커피숍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주인이 김을 보고 아이고 준수 학생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허재욱은 처음으로 김을 동료 김 선생이 아니라 앳된 학생 준서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허재욱이 웃어요. 김은 그녀의 웃음소리를 처음 들어봤다고 해요. 이 웃음 한 번이 그동안 교무실에서 봤던 그늘지고 말이 없던 비극적인 여자의 이미지를 그냥 깨부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가게 이름이 뭐였냐면 커피와 너였어요. 좀 재밌죠? 이걸 보고 허재욱이 농담처럼 말해요. 그럼 난 잠시 너가 되었네요 하고요. 이게 처음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나중에는 둘의 관계를 정의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애칭이 생겨요. 너나 그리고 나너.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는 뜻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 때 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 속에 갇힌 김 선생, 허 선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직 둘만 아는 세계 속에서 온전한 너와 나로 동등한 존재로 마주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두 사람의 주말은 일종의 탈출 의식처럼 변해요. 아무도 없는 해안가 마을로 가서 차가운 바닷바람 맞으며 술 한 잔 기울이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기 안의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쌓아 올린 그래서 더 위태롭고 소중한 신뢰, 숨막히는 학교에서의 평일과는 완전히 다른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만든 이 작은 세계가 과연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마을을 뒤덮은 가혹한 현실은 이들의 안식처마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둘의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해요. 정말 쉴 틈 없이 비극이 덮쳐옵니다. 가을에는 허재옥 반 학생 2명이 낡은 자취방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겨울에는 외롭게 지내던 동료 교사 최익중 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연이은 죽음이 학교 전체를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하죠. 특히 김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동료 최 선생이 죽기 얼마 전에 나눴던 마지막 대화 때문이에요. 그때 자기가 무심코 던졌던 날카로운 비판의 말이 어쩌면 그를 죽음으로 모맨 마지막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동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허재옥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이 모든 감정들이 기 안에서 계속 쌓이다가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발적으로요. 비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세계. 만약 그 벽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를 겨울방학 바로 전날에 교무실로 데려갑니다. 상상해보세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그 안에는 뭔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한 동료 교사가 허재옥을 힐끔거리면서 수군거려요. 월급날인데 남편하고 또 싸웠나다. 얼굴에 분칠을 잔뜩 했네. 정말 잔인하고 무심한 말이죠. 사실 허재옥은 이런 험담을 몇 년 동안이나 잠자코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집어들어요. 이건 그냥 화를 낸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폭발이죠. 둘만의 세계 속에서 소중했던 너나를 지키려는 그의 본능이 교무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가장 격렬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고는 그 동료에게 소리칩니다. 그래, 씨발놈아, 너 일은 네가 해. 교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죠.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 조심스럽게 지켜왔던 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이게 파괴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을까요? 소설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터져버린 절정의 순간에서 딱 끝이 납니다. 김의 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기존의 모든 것을 망가뜨렸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에요.